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지갑을 꺼내보십시오. 가방 깊숙한 곳에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면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냥 확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손에 들린 그 지갑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문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며칠 전, 몇 달 전 받은 영수증이 좁힌 채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기한이 지난 카드, 쓰지도 않는 포인트 카드,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쿠폰 조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폐는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구겨지고 접힌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엉켜 있습니까? 혹시 그 모습이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나가고 아껴 쓰려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면 오늘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이유를 월급, 경기, 운, 주변 환경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늘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양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쥐는 지갑 안에 재물이 머물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낡은 흔적과 빠져나간 돈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오고 머무는 작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먼지와 영수증, 죽은 카드와 구겨진 지폐로 가득하다면 어떤 재물이 편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지갑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 삶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밤늦게 혼자 이자 걱정으로 잠 못 이루었던 적이 있다면,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 한숨을 쉰 적이 있다면 먼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당신의 지갑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을 보는 순간 당신의 재물운이 왜 막혀 있었는지 첫 번째 단서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돈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게으르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며 쉬고 싶은 날에도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위해, 밀린 이자를 위해 몸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에는 늘 남는 것이 없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잠시 마음이 놓였다가도 카드값, 대출이자, 병원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다시 바닥을 보게 됩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하고 마치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여기저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버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틸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쩌나? 아이에게 들어갈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가슴을 누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애쓰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늘 돈에 쫓기고 아끼려고 할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며 조금 모였다 싶으면 반드시 빠져나갈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문제는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어도 돈이 머무는 길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손에 남지 않습니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길, 머무는 자리, 다시 커져서 돌아오는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어딘가에서 끊기고 막히면 돈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막힌 길의 첫 번째 단서가 당신이 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없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왜 들어온 돈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재물의 통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잠시 머물고 쉬어가는 작은 집이며 당신 삶의 돈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도 집이 어둡고 어지럽고 숨 쉴 틈이 없으면 오래 머물고 싶지 않듯이 돈도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탁하고 복잡하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오래된 영수증, 기한이 지난 카드, 쓰지 않는 쿠폰, 방향이 제각각인 지폐가 뒤엉켜 있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 와도 정작 돈이 쉬어야 할 집이 막혀 있다면 재물은 들어오자마자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의 지갑은 대체로 단정합니다. 필요한 카드만 남아있고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불필요한 종이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지갑은 재물이 들어왔을 때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지갑이 낡은 흔적과 빠져나간 돈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마치 이미 지나간 걱정과 지출의 기운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쫄 스님의 가르침처럼 비어 있어야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으려 해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죽은 기운을 가진 것들은 꺼내고 돈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지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지갑은 돈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돈의 흐름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시던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로 심용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손님이 오기 전부터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시 쉴 법도 한데 밀린 설거지와 장부 정리를 하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면 밤 4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4년 넘게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살았지만 그분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일하는데도 손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재료비와 인건비를 내고 나면 통장은 늘 바닥이었고 조금 모였다 싶으면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지갑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몇 달 전 받은 영수증이 접힌 채 뭉쳐 있었고 이미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와 기한이 지난 멤버십 카드가 여러 장 꽂혀 있었습니다. 지폐는 방향도 맞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고 동전 몇 개는 안쪽 깊은 곳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이라기보다 지나간 지출과
피곤한 기운이 쌓여있는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장사를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계속 부어도 항아리에 금이가 있으면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재물이 머물 자리가 어지럽고 막혀 있다면 돈은 들어왔다가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지만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는다면 먼저 당신의 지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재물이 편히 머물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걱정과 빠져나간 돈의 흔적만 가득한지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힌 재물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은 값비싼 부족도 아니고 복잡한 풍수 의식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큰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특별한 물건도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바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동전 하나 또는 아직 누구의 손때도 묻지 않은 깨끗한 새 지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작은 동전 하나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새 것이어야 하고 당신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새 동전이나 새 지폐를 준비했다며 보름달이 가장 밝게 떠오르는 밤을 기다리십시오. 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 예로부터 가득함과 완성, 풍요와 결실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날 밤 창가나 베란다, 마당처럼 달빛이 조용히 닿는 곳에 새 동전이나 새 지폐를 올려두십시오. 가능하다면 깨끗한 흰 천이나 흰 접시 위에 올려두고 최소 1시간 동안 달빛을 머금게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억지로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 삶에 들어오는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마련합니다. 들어온 돈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나간 돈은 좋은 인연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달빛을 받은 동전이나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재물의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이 작은 돈도 당신의 지갑 안에서 재물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달빛을 충분히 머금은 뒤에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히 들고 깨끗하게 비운 지갑의 가장 안쪽 자리에 정성껏 놓으십시오. 그 자리는 돈이 드나드는 입구가 아니라 재물이 식어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던져 놓지 마십시오. 동전은 눕혀서 안정되게 두고 지폐는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또 큰 재물을 불러들이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갑 깊은 곳에 심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앞으로 트레인 타일 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천천히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보름달이어야 하고 왜 반드시 새 동전이나 새 지폐여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의식이 아닙니다. 보름달은 예로부터 가득 잠, 완성, 풍요, 결실을 상징해 왔습니다. 조승달이 작은 시작이라면 보름달은 그 시작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른 순간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둥글게 모이고 부족했던 곳이 채워지며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때가 바로 보름달의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중요한 소원과 기도를 보름달 아래에서 올렸고 풍요와 수확을 바라는 마음도 달빛에 실어 보냈습니다. 채물의 기운 역시 비어 있는 곳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맑고 충만한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곳으로 흐릅니다. 그때 새 동전이나 새 지폐에는 아직 아무 기운도 강하게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꽂힌 돈에는 누군가의 걱정, 빚, 조급함, 불안, 소비의 흔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풍수에서는 물건이 지나온 길에도 기운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물의 씨앗으로 삼을 돈은 되도록 새 것이어야 합니다. 새 동전 하나, 새 지폐 한 장은 크고 비싼 물건보다 또 순수한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원 자리 한 장이라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큰 돈이라도 구겨지고 더럽고 아무 마음 없이 넣어둔다면 재물의 씨앗이 되기 어렵습니다. 새 돈은 마치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 항아리에 보름달에 밝고 둥근 기운을 채우고 다시 깨끗한 지갑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이 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달비친 풍요의 기운을 더하고 새 돈은 그 기운을 담는 그릇이 되며 당신의 정성은 그 기운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 돈의 액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돈이 아니라 깨끗함이고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갑을 비우고 새 돈을 준비하고 보름달 아래 조용히 두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당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들어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는 돈도 감사히 보내며 다시 돌아올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작은 동종 하나도 재물의 씨앗이 될 수 있음. 31 요정의 첫 번째 주는 무엇보다 지갑을 깨끗하게 비우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새 동전과 밝은 보름달의 기운을 준비해도 지갑 안이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 구겨진 지폐로 가득하다면 재물의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에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보십시오. 오래된 영수증은 이미 빠져나간 돈의 흔적이므로 지갑 안에 오래 둘수록 지출의 기운만 붙잡게 됩니다. 기한이 지난 카드,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카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쿠폰과 명함도 모두 꺼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지갑 안쪽과 바깥쪽을 천천히 닦아주십시오. 먼지를 떨어내고 접힌 부분을 펴고 지갑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정돈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묵은 걱정과 빠져나간 돈의 기운을 이제 비워냅니다. 라고 조용히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째, 주동하는 매일 아침 지갑을 열어 다시 불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수증 받는 즉시 따로 보관하거나 버리고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반듯하게 놓으십시오. 지갑은 밝고 건조한 곳에 두고 바닥이나 어둡고 습한 곳에 함부로 던져 두지 마십시오. 이 초시에테일은 돈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돈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지고 먼저 맑아져야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지갑을 정화하는 작은 행동이 앞으로 30일 동안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쫓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는 드디어 재물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 동안 지갑을 비우고 오래된 영수증과 쓸모없는 카드, 묵은 지출의 흔적을 걷어냈다면 이제는 그 깨끗한 자리에 새로운 기운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날이나 선택하지 말고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차오르는 보름달 밤을 기다리십시오. 그 밤은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흩어졌던 기운이 하나로 모이며
재물의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 새 동전 하나나 깨끗한 새 지폐 한 장을 꺼내십시오.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새로 받은 돈이 좋습니다. 그 돈을 달빛이 직접 닿는 창가, 베란다, 마당 같은 곳에 조용히 올려두십시오. 유리를 사이에 두기보다 창문을 열어 달빛이 바로 닿게 하는 것이 좋고, 맨바닥보다는 깨끗한 흰 천이나 흰 접시 위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기운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새로운 기운이 깊이 스며드는 때입니다. 최소 1시간 동안 달빛을 머금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억지로 큰 소원을 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내 곁에 남아있는 돈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들어올 재물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달빛을 충분히 받은 뒤에는 그 동전이나 지폐를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한 지갑에 가장 깊은 안쪽 자리에 정성껏 넣으십시오. 그곳은 돈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재물이 뿌리 내리고 머무는 자리입니다. 동전은 눕혀서 안정되게 두고 지폐는 구기거나 접지 말고 반듯하게 넣으십시오. 이 순간부터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라 재물의 씨앗입니다. 함부로 꺼내거나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30일 동안 지갑 안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도록 지켜주십시오. 셋째 주에 들어서면 이제부터는 조용히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재물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듯 지갑 안에 모신 새 동전이나 새 지폐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돈이 덜 새어 나간다는 감각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열었을 지갑을 한 번 더 멈추어 보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려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충동적으로 쓰던 돈이 줄어들고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지출이 조금 작아지거나 필요한 물건을 우연히 할인된 가격에 사게 되거나 고장 날 줄 알았던 물건이 조금 더 버텨주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라기보다 먼저 새어나가던 구멍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나가는 기운이 줄어야 들어오는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24일에서 30일 사이가 되면 그 변화는 조금 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주고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미뤄졌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보너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밀린 정상금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거리나 거래처의 연락으로 나타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당신은 지갑을 비우고 재물의 씨앗을 심고 매일 돈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길러 왔습니다. 그 정성이 쌓이면 막혀있던 흐름은 반드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작은 절약과 작은 기회, 마음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바라보십시오. 재물운의 변화는 거창한 폭풍처럼 오기보다 조용한 물길처럼 먼저 스며듭니다. 그 물길을 믿고 지켜보는 사람이 결국 더 큰 풍요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순서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재물의 씨앗으로 사용할 동전이나 지폐는 가능하면 은행에서 새로 받은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길에서 받은 거스름돈이나 오래
지갑 속에 있던 돈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여러 가지 기운이 섞였을 수 있으므로 처음 시작하는 씨앗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 동 중 하나 또는 깨끗한 새 지폐 한 장을 준비했다면 보름달 밤이 오기 전까지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깨끗한 흰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흰색은 맑음과 정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므로 재물의 기운을 담기 전에 돈을 깨끗한 상태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봉투나 색이 강한 점, 오래된 봉투에 넣어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달빛이 직접 닿는 창가, 베란다, 마당 같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동전이나 지폐를 맨바닥에 바로 올려놓지 말고 깨끗한 흰 접시나 흰 천 위에 조용히 올려두십시오. 땅바닥에 직접 닿으면 불필요한 탁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고 화려한 색의 천이나 인위적인 재질은 기운의 흐름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3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1시간 이상 달빛을 받게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복잡한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돈에 감사하며 앞으로 들어올 재물이 편안히 머물 자리를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달빛을 머금은 뒤에는 그 돈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깨끗하게 정리한 지갑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지갑의 가장 깊은 안쪽 자리에 반듯하게 놓되 지폐는 좁거나 구기지 말고 앞면이 자신을 향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은 세워두지 말고 안정되게 눕혀 두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영수증, 오래된 카드, 쿠폰, 명함 같은 잡다한 물건들과 섞어두지 마십시오. 재물의 씨앗은 혼자 맑은 자리에 있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쌓일 때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재물이 머무는 깨끗한 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의 씨앗을 지갑 안에 모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도 땅을 함부로 밟고 물기를 맞고 뿌리를 건드리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지갑 안에 영수증을 오래 넣어두지 마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밖으로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지갑 안에 계속 보관한다는 것은 빠져나간 돈의 기운을 다시 지갑 속에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출의 기운이 가득한 곳엔 새로운 수입의 기운이 평안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수증은 받는 즉시 따로 보관하거나 필요 없다면 바로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지갑을 바닥에 던져 두거나 화장실 근처, 침대 밑, 어둡고 습한 곳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사람이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편히 쉴 수 없듯이 재물의 기운도 탁하고 낮은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지갑은 가능하면 밝고 깨끗하며 건조한 곳, 허리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기한이 지난 카드, 쓰지 않는 멤버십 카드, 오래된 명함이나 쿠폰을 지갑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이미 효력을 잃은 물건은 죽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찢어지고 벗겨지고 모양이 심하게 떨어진 지갑을 계속 쓰지 마십시오. 낡은 지갑을 오래 쓰는 것이 절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물이 머무는 집이 무너져 있다면 돈도 편안히 머물 수 없습니다. 당장 새 지갑을 살 수 없다면 지금 쓰는 지갑이라도 깨끗이 닦고 구겨진 부분을 펴고 최대한 단정하게 관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기는 보름달 아래 기운을 받은 동전이나 지폐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잔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지갑 안에 심어둔 재물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은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자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재물은 큰 행동 하나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큰 길을 매일 지키는 정성 속에서 서서히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도 아니고 보름달도 아니며 지갑의 모양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새 동전을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에 달빛을 받게 하고 지갑 가장 깊은 곳에 정성껏 넣어두었다 해도 마음속이 조급함과 의심, 결핍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재물의 기운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의식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의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지갑을 두 손으로 잡아보십시오. 지갑 안에 큰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돈에게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좋은 기운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생각에만 붙잡혀 지금 있는 돈마저 함부로 대합니다. 들어온 돈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간 돈은 원망하며 아직 오지 않은 돈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감사받지 못한 기운은 떠나고 소중히 대접받은 기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복권이나 여행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단번에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지금 내 삶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갑작스러운 행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와 깨끗한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천천히 쌓입니다. 지갑을 비우고 정리하는 일, 새 돈을 깨끗이 모시는 일, 매일 아침 감사하는 일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작은 수행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돈을 쓰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결국 재물운을 여는 가장 큰 열쇠는 밖에 있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성심과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재물운은 멀리 있는 특별한 물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 손에 닿는 지갑과 그 지갑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이 어지럽고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 구겨진 지폐와 지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갑을 깨끗이 비우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돈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작다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준 돈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부족함만 바라보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재물의 기운도 결핍에서 풍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돈이 많아진 뒤에 지갑을 정리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재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 지갑을 꺼내 모든 것을 비우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버리고 귀한 지난 카드와 쓰지 않는 쿠폰은 꺼내고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반듯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새 동전 하나나 새 지폐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는 밤, 그 돈을 흰 접시나 깨끗한 흰 종 위에 올려 달빛을 충분히 머금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정성껏 받쳐들고 지갑의 가장 깊은 한쪽 자리에 조용히 모시십시오.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 씨앗입니다. 앞으로 30달 동안 그 씨앗이 지갑 안에서 뿌리내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자라나도록 매일 지켜주십시오. 혹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속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린 뒤에야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지갑도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깨끗하게 지키고 아침마다 감사하고 돈을 쓸 때마다 좋은 곳으로 흘려보낸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기운은 반드시 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오늘의 실총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30달 동안 이어가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갑을 정리하는 이 순간이 당신의 재물운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는 시작입니다. 또한 댓글에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나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나의 재물운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 전한 작은 지혜가 그 사람의 막힌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30달 동안 당신의 지갑 안에 맑은 재물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나가기만 하던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일이 풀리며 가족의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모이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가정에는 웃음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풍요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작은 정성이 내일의 큰 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